이번 영상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달콤한 지출과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자본소득, 저축을 모으는가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중견기업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률 분포를 바라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20살까지는 공부를 하고 20대 초중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잘 생존을 해서 40세 정도가 될 시점에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팀장을 달고 그리고 이 이후에 부장이 되는 확률이 무려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였고 지금도 저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30대 후반이 되어 보니 주변에서 정말 권고사직을 많이 당하시고 주변 지인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이걸 체감해 보니까 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약간 눈칫밥을 먹다가 0.7% 확률로 임원으로 생존해야 되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서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40세 이후로도 중견기업 이상에서 부장, 임원 일자리가 없어도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좋은 일자리에서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한 다음에는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 되시는 케이스도 많고 아니면 단순 노동자로 보통 전락을 하면서 수익이 반토막 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득이 반토막 난다는 것은 용돈이 반으로 감소하면 다행이지만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도 지출은 갑자기 반토막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노후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용돈과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이 2분의 1 이상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대비하면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손글씨로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확한 목적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비를 찍지 않고 가속 페달을 더 밟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하며 이런 경우엔 정말 죽기 딱 좋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할 일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구체적인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으고자 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니면 내가 현금 흐름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얼마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정해봐야 합니다. 꼭 손으로 써서 눈으로 읽고 뇌로 정보가 반복해서 들어가게 하라는 말들을 좀 책을 많이 보시거나 자기계발을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지겹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대부분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꼭 반복해서 해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먼저 이 길을 가본 탑 드래곤 슬레이어들이 무수히 입을 모아서 반복하는 말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거나 이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이 말을 굳이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한번 실천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런 말을 아무리 듣고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대부분은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가 안정감을 느낄까? 이 부분도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돈은 포켓몬이라고도 외국에서는 부르는데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첫 번째 스텝 1으로는 100만원의 자본소득을 얻고 두 번째로 200만원의 자본소득, 세 번째로는 300만원. 보통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정도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자본소득이 생기면 약간 포켓몬이가 이제 갖춰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직장 상사나 야근 같은 거에도 그렇게 굳이 많이 눈치를 보지 않고 꼭 해야 될 일은 물론 하겠지만 그리고 너무 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독립성을 가져가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의 경우에는 약 2억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는 4억 그리고 300만원 정도는 한 6억 정도의 금액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략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한번 마지막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금액과 저 현금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무수히 또 많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할 수도 있는데 이 분야 안에서도 정말 무수하게 많이 나뉘겠죠. 나에게 맞는 목적지와 수단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이어야 하며 눈에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저에게 맞고 남에게 맞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찾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편이긴 하죠. 누군가는 바다가 좋고 누군가는 산이 좋고 누군가는 도시가 좋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관련 뭐 영상을 제가 많이 찍고 있으니까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뭐 SK텔레콤이 좋을까요? 뭐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해외 주식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제가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받는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바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산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를 물어보는 것처럼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의 환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는 게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소득 100만 원 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100만 원을 예를 들면 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23년도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는 예를 들면 예금 금리가 5%인 저축은행들이 예금자 보호법 상품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금의 반 그리고 통신사 지분의 반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도 예금에 1억이 투자가 되고 통신사에 1억이 배치가 되면 예금에서 500만 원의 자본소득이 발생하고 통신사에서 배당금으로 700만 원, 7% 배당금을 받으면 연간 자본소득의 합계가 1200만 원이 달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세금은 내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100만 원이 모이게 되는 시기가 되면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100만 원을 더 모으는 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전에 100만 원을 달성했던 공수의 절반도 체감이 되지 않게 달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뭐 현재 환경과 나이 등등을 따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런 보통 영상들을 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런 말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가 강의를 어떤 나라에서 하던지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은 선생님 저는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기부여를 하는 게 사실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뭐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고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를 잠재의식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믿을 수 있게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라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정해버리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이걸 겪어보신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보인 사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방어를 치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 정말 어렵겠지만 그냥 작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꾸준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요새는 오디오북이 잘 되어 있으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는 점심시간에 뭐 퇴근하고 걸을 때 뭐 이럴 때 책을 30분이라도 들을 시간이 정말 없는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30분 정도 뭐 우리나라는 저녁에 걸어 다니기에도 치안이 굉장히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30분 정도 운동할 시간이 정말 나는 없는지 그리고 뭐 전문 공부를 뭐 짬을 내서 30분 동안 할 확률이 내가 정말로 시간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책을 한 30분 정도 듣고 운동을 30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전문 공부를 한 30분 정도 하는 이 정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소득, 자본소득을 점점 늘려가서 1000만 원만 모인 시점부터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가속이 많이 붙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말을 책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눈사태가 벌어지면 누군가는 눈에 깔려서 죽고 누군가는 그 눈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하죠. 어느 영역이든지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지루한 1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실제로 경험을 잡게 하면서 차곡차곡 내공을 쌓고 전략을 쌓아가게 되면 위에서 보신 그래프에서는 2억이나라는 굉장히 큰 돈을 모아야만 월 100만 원의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먼 미래겠다라고 계산이 되시겠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잠재의식까지 쓰면서 이제 쫓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속도가 많이 붙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 정도 빅세일이 발생하는 시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현금 50% 예금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의 편차가 갈리겠죠. 사람은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반복하여 생각하고 쓰고 말하고 보면 잠재의식의 힘이 사람의 능력치 중에서는 97%를 차지한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라는 게임 캐릭터가 능력치를 3%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안고 있는 셈이죠. 누군가는 이 짧은 영상을 본다고 해도 100명이 봐봤자 한 분 정도가 목표를 그래 한번 써봐야겠어 라고 해서 방에다 붙이고, 예를 들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도 제 뒤와 옆방에는 A4 용지로 무수히 많은 목표들을 계속해서 쓰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이 약간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좀 생소하게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도서로 돈의 시나리오, 김정봉 작가님의 돈의 시나리오를 앞으로 우리가 40세 이후로 자본소득에 좀 많이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돈의 시나리오를 만약에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토니 로빈스의 머니란 책을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자본주의의 경제 순환 주기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 구체적 대처 방법들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운이다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자본소득을 계속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망망대로 같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본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순환 주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먼저 가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고, 저 책들도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라 2번 그리고 3번씩 보면서 꾸준하게 좀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게임 공략집을 사서 봤듯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먼저 이 길을 가본 드래곤 슬레이어들에게 공략집을 사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